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웹개발 4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홍규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상 올라가 있는 건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해 놓은 코드가 이 코드가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자바에서 메인 메서드는 실행을 위해 존재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놓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웹 환경으로 서서히 넘어가다 보면 애초에 이 메인 메서드 자체를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될 건데 그 전에 지금 당장 이 구조는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핵심 로직에 대해서 우리 기능 로직 말하는 거죠. 핵심 로직을 이전시킬 거고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분리를 시킨다 라는 개념인 거고 그 과정에서 패키지, 클래스 분리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따로 없죠? 밑에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분리를 좀 할 거고 여기 들어있는 이런 기능들도 다 분리를 할 거고요. 유틸만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패키지를 좀 나눠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디폴트 패키지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좀 바꿔줄 거예요. 이거는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제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지금 이 메인 메서드 여기 안쪽에 있는 코드를 여기까지 다 잘라내게 할 겁니다. 다 잘라내기를 했어요. 메인 메서드 안에 지금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래스 하나를 새로 만들 거고 이 클래스의 이름을 앱이라고 지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버릴 거예요. 근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 우리가 코드 메인 메서드 안에 있던 로직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당연히 메서드 없이 기능들이 코드가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바 안에는 전역 변수를 만드는 것 제외하고 메서드 안쪽에 들어있지 않은 코드는 없어요.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버릴 거예요.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진짜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던 이 코드들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으로 다 옮겨진 거예요. 당연히 문제들이 좀 있겠죠. 그냥 갑자기 잘라내기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얘한테서 필요한 이런 애들, 얘네들은 이제 이 기능을 담당하는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또 옮겨줄 겁니다.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앱 클래스의 전역 변수 공간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make test 데이터 또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메서드가 됐기 때문에 잘라내기 해서 앱이라는 run 메서드 밑에 쪽에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당장 에러는 다 사라져요. 그럼 이제 메인 메서드가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게 없죠? 여기서는 뭐만 할 거냐? 진짜 단순하게 실행 한 번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new 앱 객체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 줘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 일 하나 하고 얘는 끝나요. 다른 일 더 이상 안 해요.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 구조로 좀 변경을 했고 아티클 클래스도 먼저 분리를 좀 해볼까요? 얘도 잘라내기 해서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아티클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기 한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가 없느냐? 문제는 없어요. 이대로 써도 기능은 잘 해요. 다만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일단 패키지 분리 아직 덜 한 거 맞고요. 거기 하기 전에
여기서 만들었던 이 변수들, articles랑 last article id라고 하는 이 변수들이 스태틱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라서였어요. 근데 이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쪽으로 이전을 하고 났더니 더 이상 run이라는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 필드에서 초기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거 대신 해줄 역할, 이 역할을 대신해줄 친구, 생성자 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스태틱이 아니니까 this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스태틱 필드는 스태틱 변수는 애초에 this가 없어요. 왜냐? 객체로 만들어지기 전에 클래스만 존재할 때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애초에 할당 받을 거니까. 그죠? 이렇게 먼저 바꿔줬고 이제 에러가 나고 있는 쪽을 가보면 얘가 스태틱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도 더 이상 스태틱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주면 될 거고 얘네도 좀 더 디테일하게 this라는 걸 붙여주면 좋을 거고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일단 에러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아직 패키지 분리를 안 했습니다. 패키지를 진짜로 분리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메인이라고 하는 여기 가서 지금 임포트에 노란 줄 떠 있는 거는 이런 임포트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 라고 뭐라고 하는 건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보면 알아서 정리해 주고요. 자, 이제 패키지 얘부터 좀 건드릴 겁니다. 위에다가 패키지 그냥 써줄 거고 이거 뭐라고 할까? 이그젠플 정도로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러면 패키지 나 이그젠플이라는 패키지에다가 메인 클래스 할 거야 했는데 그런 거 없죠. 지금 현재 우린 디폴트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 마우스 올려서 move 해주면 알아서 이 패키지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이그젠플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얘네들도 다 바꿔줄 거예요. 디폴트 패키지는 애초에 우리가 따로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을 바꾸고 여기가 비어버리면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둘 겁니다. 앱 같은 경우 앱은 그냥 이그젠플 똑같이 하도록 할까요? 최상단에 쏴 그리고 얘도 마우스 올려서 move 이렇게 그리고 util 이 친구는 얘도 최상단에 얘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example.util 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move 자, 이제 article 클래스 하나 남았어요. 이 친구한테는 example.dto 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갑자기 문제가 없던 애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티클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찾고 있다. 근데 이거 임포트가 안 됩니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얘는? 지금 임포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하나 들어왔는데 얘 빼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왜 안 될까요? 아티클은 서로 다른 패키지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DTO라는 데에 존재하고 있는데 얘가 퍼블릭이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접근 제어자를 허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퍼블릭을 붙여줘야 됩니다. 클래스에 퍼블릭을 붙이면 해당 클래스는 이제 접근이 가능해서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단 밑에 아직 에러가 남아있는데 생성자도 접근을 못하고 있고 이런 변수의 활용들도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왜? 퍼블릭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퍼블릭을 다 붙여줄 겁니다. 이래야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티클에 퍼블릭이 없었을 때 앱이 아티클을 참조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퍼블릭을 붙였더니 가능하죠. 근데 잘 보세요. 메인에서 앱 객체 만들거든요. 이거 new 앱 하면 앱 객체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명령하는데
앱의 생성자를 잘 보면 얘도 퍼블릭 없어요. 근데 얘는 뭐라 안 하죠. 이 이유는 메인이랑 앱이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니까. 동일한 패키지 내에 있을 때에는 퍼블릭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앱이 진짜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퍼블릭이 붙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변수들은 퍼블릭이 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클래스에서 저 변수를 직접 붙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 run 같은 경우도 메서드인데 퍼블릭 없죠. 같은 원리로 얘는 퍼블릭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호출을 하려고 할 때 같은 패키지가 아니라면 퍼블릭 없이는 접근을 못한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어차피 이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프라이빗이 붙어도 문제가 없고요. 해당 변수들, 얘네 전역 변수들도 이 안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붙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여기까지 하는 게 사실 구조상 제일 확실한 거예요. 접근 제어자까지 잘 달아주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뭐 아티클스를 호출하는 곳이 있다면 디스 같은 거 다 붙여주면 좋으니까 저는 이것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아티클스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디스 붙여주고 또 찾아서 여기다가도 디스 붙여주고 또 찾아서 붙여주고 또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사실 안 붙여도 됩니다. 이거 생략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는 생략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는 누가 생략하지 말라 그래도 생략할 거예요.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생략을 해도 어차피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아직 초창기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략을 했을 때 얘랑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뭐가 좋아요? 이 변경을 한 이유가 메인 메서드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메인 메서드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조 분리도 하고 이전을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얻는 이점은 뭘까요? 이건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별로 안 좋아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을 한 건데 그냥 안 좋아라는 개념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바꿨을 때 챙겨지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유지보수에 유지보수에 좋은 거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메인에 있나 앱에 있나 한 곳에 몰려있는 건 동일하니까. 근데 실질적인 메모리 효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메인 메서드라는 친구가 실행 한 번을 위해 존재하는 친구인데 얘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얘가 자체적으로 무거워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죠. 스태틱 메서드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메모리 할당 받을 거고요. 거기서 고정되어 있겠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얘는 앱에 있는 얘는 스태틱 메서드인가요? 아니죠. 앱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이러한 메서드가 생겨날 거고 이 생겨난 애를 호출했을 때 얘가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스태틱으로 썼던 이 변수들도 더 이상 스태틱이 아니게 됐으니까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할당받아야 되는 메모리가 줄어들 거고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와중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가비지 컬렉터가 물어가면 그 안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죠. 메인 메서드에만 있으면 그런 관리 못해요. 얘는 박혀 있을 거니까 애초에 메인 스태틱이니까. 이래서 메모리적인 이점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구조를 좀 분리를 했으니까 메서드도 좀 분리를 시켜볼까요? 중복되고 있는 상황의 메서드들을 중복을 좀 제거해 가며 제가 이거 저번에 하려다가 이러면 스태틱으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좀 처리를 해보죠. 자, 지금 디테일과 모디파이 그리고 딜리트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모두 다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반복문을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이 다 동일해요.
article found article 이 변수 만드는 부분부터 순회하고 찾아내는 로직 그리고 없을 때 처리하는 로직 이만큼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디테일도 똑같아요. 똑같은 애들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거 중복 제거할 건데 이 중복 제거를 했을 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점이 뭐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로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파운드 아티클 만들어 놓고 반복문 때려서 순회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널 검증하는 것까지 그게 이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게 똑같은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에서 이렇게 3번을 쓰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황인데 얘를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예를 들어 모양을 좀 바꿔야 된대요. 색깔을. 그럼 우리는 이거 3개 다 찾아가서 다 바꿔야 되죠. 여기도 와서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와서 바꿔줘야 돼요. 그죠? 3번 이래야 돼요. 이거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자바 때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아예 빼놓을 거예요. 하나. 그리고 필요했던 곳들이 이렇게 3군데라고 치면은 이 3군데에서 얘를 불러다가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 얘 그 메서드 로직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린 더 이상 여기도가 안 하고 얘만 가면 되죠. 어차피 이거 불러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관리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서 똑같은 일 3번 반복하고 있던 코드가 하나로 줄 거잖아요. 코드 재사용의 목적. 객체 지향 언어는 항상 코드 재사용의 목적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최적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얘는 뭐 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 메서드 하나 빼놓는 거 의미 없어요. 서로 달라질 거니까. 근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로 빼놓고 관리하는 게 용이한 겁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훨씬 효율적인 거고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이거를 이제 메서드 중복된 로직을 메서드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만큼의 코드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가 블럭을 씌워놓은 드래그를 해놓은 이만큼의 로직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면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얘 왜 만들었어요? 그쵸? 아티클이 있는 경우 내가 지금 명령어의 글 번호 입력해 줬을 때 여기다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쓰려고 쪼갰잖아요. 이거랑 글 번호가 일치하는 게시물이 실제로 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데 있을 때 백업하려고 백업을 안 해놓으면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했으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백업해 두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찾지 못하고 백업을 못하면 얘는 뭐여야 돼요?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널이으면 되겠죠. 기본값 우리가 처음에 세팅했던 널.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널이거나 해당 게시물 아티클이면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죠? 널이거나 아티클이면 돼요. 얘는 있을 때, 얘는 없을 때. 이거 말고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없죠? 이거 2개면 해결이에요. 다음 얘는 하는 일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코드가. 찾으려고. 우리가 명령어에 입력해준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런 거 있어? 라고 찾아보려고. 찾았을 때 백업하려고. 이 2가지 목적이죠? 얘는 그렇고. 얘는요? 없을 때, 없는 경우에서 이런 메시지 보여주려고.
그리고 메시지 보여주고 나면 이제 또 명령어 입력받으러 가게 올려 보내려고. 그렇죠? 지금 이만큼의 코드가 완벽하게 세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얘는 널 아니면 아티클을 가져야 되고요. 얘는 실제로 찾고 찾았을 때 백업하기 위해, 그러니까 아티클을 넘겨주기 위해 존재하는 애고요. 얘는 찾아온 값을 가지고 없는 경우를 체크하기 위한 애예요. 이 과정에서 로직은 얘밖에 없어요. 얘는 저장하기 위해서, 널 혹은 아티클을 저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친구고, 얘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로직이고요. 기능이란 얘기죠. 얘는 그 기능의 결과로 조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럼 이렇게 따져놓고 봤을 때 얘만 우리가 메서드로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잘라내기 할 거고요. 여기 널이 들어가 있던 이 부분에다가 get article by i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버릴 거예요. 당연히 없어요. 만든 적이 없으니까. 없으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id를 넘겨줄 겁니다. 아니다, 일단 넘기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 친구 없으니까 그냥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밑에 가서 생겨났을 거고요. 자, 이 안에 제가 잘라내기 한 이 로직을 붙여넣기 할 건데, 자, 아티클스는 일단 전역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접근 가능한 거 당연한 얘기,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반복문 안에서 한 번씩 여기다 꽂아주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고, 얘는 어디 있던 데이터예요? 이 아이디는? 이 친구? 우리가 이 메서드로 호출하려고 했던 그 기능, 현재 우리 디테일에서 하고 있으니까 디테일에서 알고 있는 값이에요. 여기서 알고 있는 이 id 값을 쓰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else if 안에 있는 이 id를 밑에 있는 이 메서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넘겨주지 않으면 없죠. 넘겨주지 않으면은 애초에 여기서 갑자기 디테일 쪽 else if로 와가지고 저 메서드가 야, 나 이 id 값 필요해, 이거 좀 줘봐, 말을 걸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id 값을 여기다가 넘겨줘야 돼요.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가져가질 않을 거니까. 못 가져가니까. 쥐어줬어요. 그러면 손바닥을 펴서 받아줘야겠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에서 만들어졌던 그 id라는 변수가 들고 있는 값을 이 메서드가 넘겨받을 거니까, 받은 값 쓰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이 found article은 얘도 id처럼 넘겨줘야 될까요? 얘는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의 존재 목적, 널이거나 아티클이려고, 있으면 아티클이어야 되고 없으면 널이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get article by id라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이 호출에 대한 결과를 지금 여기에 담으려고 하잖아요. 이 메서드 호출에 대한 결과를. 그래서 자동 완성했을 때 아티클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만들어 줬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 이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이, 얘가 리턴하는 값이 널이거나 아티클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어차피 리턴 만나면 끝날 거니까, 메서드는. 그러면은 이 경우가, 이 조건이 참이란 얘기가 아티클을 찾아낸 경우니까 그때 리턴 아티클을 해주면, 얘를 실제로 호출하고 있던 디테일 쪽에 found article이라는 이 변수 안에 여기 아티클이 남은 거니까 들어가겠죠. 그럼 해결됐네요? 널이거나 아티클이거나. 그죠? 그리고 이 경우 한 번도 리턴을 만나지 못해서 코드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이땐 못 찾은 거니까 리턴 널, 문제 없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던 목적에 부합하게 널 아니면 아티클을 리턴해 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얘가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 받아왔어요. 널인지 확인해요. 널이면
못 찾은 거니까. 이런 거 없어. 컨티뉴 안 만나고 밑으로 내려오면 얘가 널이 아니란 얘기니까 해당 아티클이 들어있겠네요. 여기 남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럼 그거대로 사용해서 출력. 메서드를 분리하는 로직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변수는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로직은 뭘 하는가, 그리고 이 로직의 결과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건 왜? 이런 식으로 사용 목적, 만들어 놓은 우리가 쓴 이유, 이런 것만 좀 고심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만큼이 완벽하게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얘를 통으로 잘라서 처리하려고 하면 난감할 거예요. 통으로 자르면 어차피 이 자리에 결과 남겨서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서 값을 담아야 돼요. 근데 처리할 때 이상 아티클이나 널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지금 문자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좀 곤란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메서드 처리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 복사해서요. 이만큼만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고요. 얘는 지우면 돼요. 왜?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불러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똑같이 딜레이트에 가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 여기 없애면 돼요. 해야 되는 일은 완벽히 동일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출력문 자체를 메서드로 분리할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분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가져온 결과 가지고 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거고. 자, 이러면은 이제 getArticleById라는 메서드도 하나 분리해서 우리가 중복된 로직을 좀 제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제가 하나 남겨드릴 거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패키지 분리하고 클래스 분리하고 로직 이전하고 이런 작업, 결국 최적화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얘도 리팩토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리팩토링이라고 표현을 좀 할 거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는 완료가 됐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적용하실 시간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이거 적용 먼저 하시고 시간 잠깐 드렸다가 다음 시간에 할 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아직 다 못하신 분은 이따 쉬는 시간 활용해서 더 적용시키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기능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국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가 좋을까? 음악 이런 거 하나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게시판이거든요. 자바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콘솔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 건데, 게시판이라는 걸 이렇게 그냥 아무 카페나 들어와서 좀 보면 게시판들은 대부분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 어떤 기능이에요? 네, 검색 기능이에요. 검색 기능. 근데 그냥 검색 기능이 아니라 게시물 목록 화면에 있는 검색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긴 제목만, 작성자, 댓글 내용, 댓글 작성자 이런 거 고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목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오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애만 찾아주겠죠. 제가 검색한 키워드가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을 새로운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가 달라요. 방금 전에 전체 리스팅을 해주던 상황과는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아예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찾아서 걔네들만 따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봤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원래 나오고 있던 전체 글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의 값은 손상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뭘 검색한다고 해도 이 전체 글이라고 하는 얘가 손상을 받지는 않아요. 얘는 당연히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글자가 제목에 포함된 애들을 찾아서 리스트, 목록의 형식으로 또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UI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을 기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따로 안 만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볼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스프링 부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다 할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좀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검색어 부분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A, B 이런 걸 검색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할 건데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어쨌든 명령어가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기능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검색어가 붙어 있는 애가 하나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명령어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느낌이지만 이 else if를 하나 더 추가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처리할 겁니다.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이 안에서 단 기존의 명령어 분기를 타던 equals를 활용한 방식은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뒤에 검색어가 붙어버리면 얘랑 이거랑 같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이쪽으로 분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equals를 대신한 start with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어 부분, 여기 부분을 우리가 또 글번호 입력 받았을 때처럼 잘라다가 써야 돼요. 이 검색어가 뭔지 알아야 제목에 이거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져보는 과정은 당연히 아티클스 순회해 봐야 되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조건절로 때려 봐야 되고, 그죠? 근데 이 검색어 부분을 잘라낼 때 우리가 원래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했었는데, 이걸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한번 써보세요.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얘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생각보다 사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검색어를 잘라내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뒤에 이제 검색어에 포함된 제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따져보는 조건, 로직, 순회하는 로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리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생각을 시작해 보시고요. 50분 되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할 건데 그때도 일단 더 해보세요. 쉬는 시간에 쉬었다가 하셔도 되니까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린다라고 했고,